네, 이정훈입니다. 원로회의 모임인 줄 잘 몰랐는데 제가 선생님한테 얘기를 듣고 배워야 되는데 감이 앞에 나와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냥 혈기방자한 청년의 그냥 남만한 생각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편하게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기자를 한 20년 조금 더 했는데요. 뭐 이런저런 사건들을 많이 좀 취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아까 잠깐 이배용 총장님 말씀에서 노건리 이야기가 나오셨는데 기자의 본업 중에 하나가 뭐 팩트 파인딩 진실 추구인데 제가 아는 노건리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이걸 알게 된 거는 그 당시에 육군 3사단 소속 병사로서 폐잔병이 돼가지고 노건리까지 내려온 사람들 이야기인데 오열이 섞여 있어가지고 피난민 중에 미군들이 그때 제1기병사단이 왔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스미스 부대가 왔다가 수원 전투에서 패하고 24사단이 금강에서 패하고 소백산으로 밀릴 때 1기병사단이 왔는데 얘네들이 왔을 때 한국말 하는 애들 없잖아요. 미군 애들. 두 번째, 걔네들이 왔을 때 영어 하는 조선인들이 없으니까 일본인을 데리고 와서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이 일본어를 하니까 일본어로 통역하면서 뭐 한국인 통제할 때예요. 근데 마구 내려오는데 누가 오열인지 모르니까 한국민들을 다 가둬놓습니다. 특히 이제 대로로 오는 사람들은 좀 봐줬는데 대로로 오는 사람 중에 섞여 있어가지고 그 가둬놓게 그 다리가 바로 노건리 밑에 있는 다리였는데 거기서 이제 미군들이 이렇게 있으면 총이 날라오고 해서 미군들이 불안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소백산도 포기하고 가면서 여기다 집단으로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그 기사를 쓰고 나서 상당히 예민한 기사였고 지금 뭐 그 기사를 써서 AP 기자가 뭐 상도 받고 했지만 그 속에 오열이 섞여 있었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사를 썼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역사라는 게 저처럼 좀 발로 뛰는 사람들에 의해서 추구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막연히 그 AP 기자도 대단히 열심히 했지만 제가 만났던 그 할아버지 얘기는 또 다릅니다. 저는 한 10년 된 것 같은데 그 중국 신문에 고구려사 역사 연구의 몇 가지 문제점라고 하는 시론이라는 거를 우연히 봤고요. 그걸 쓴 사람은 가변자, 무리중자, 변중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쭉 취재해 보니까 아마 중국의 마다정 씨가 썼고 그 제자들이 같이 쓴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고구려는 중국 고구려사다 뭐 그런 거를 보고 나서 어허 이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또 제가 한 기자 한 20년쯤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사건에 대해서 뭐 들추고 파는 게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반복이더라고요. 소재하고 사건만 바뀌고. 그래서 좀 큰 싸움은 걸 게 없나 하다가 역사를 보면서 한번 뛰어들어가지고 동북공정을 저 친구들이 얘기하는 대로 당군조선은 니들이 역사가 아니고 신화라고 하니까 없다. 그리고 당군조선 다음에 기자조선이 있는데 기자는 은나라에서 간 사람이고 그리고 조선이 기자를 신봉하고 뭐 어쩌고 했으니까 그 바람에 중국의 기자조선을 조선에 뺏겼다. 그 다음에 뭐 고구려도 어딥니까? 그 한사군 중에 하나인 낙랑군 말고 현도군은 고구려현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세운 거니까 중국 고구려다. 근데 왕건이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고구려의 후예라고 하는 바람에 고구려를 뺏겼다. 그런 거거든요. 이시조선 때문에 고조선을 뺏기고 왕건 때문에 고구려 뺏겼다. 따라서 한국 사람들이 인정하려면은 한강 이남에 있는 고구려 뭐 그런 것만 인정하라. 압록 도망강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역사 전쟁이구나 해서 한번 저도 붙어보겠다고 한번 붙어갖고 지금까지 10년쯤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취재를 좀 이렇게 뭐 한 분야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것저것 잡다하다 보니까 좀 재밌는 게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저도 엊그저께 잘 때는 좀 춥더라고요. 이렇게 웃돌이 좀 벗고 자는데 36.5도라는 체온이 겁니다. 새들은요 체온이 한 40도까지 올라갑니다. 인간은 36.5도 약간 체온이 낮은데 이 36.5도가 약간 어긋나면 바로 죽습니다. 1도만 떨어지면은 1도만 올라가면 열병이나 저체온증으로 죽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이 털이었기 때문에 민감한데 이러한 사람들이 고대 신석기도 구석기도 다 그랬다고 보이거든요. 물론 그때 간 사람 만날 수 없으니 체온 측정할 수가 없지만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옷을 안 입고 불을 안 다루고 집을 짓지 않고 살았다면 한겨울에 지금처럼 맨 추웠어요. 못 삽니다. 근데
중국의 박물관이나 대한민국 박물관, 여기 온갖 박물관 가보면은 구석기인, 신석기인 그러는 거 보면 전부 타잔이야, 타잔. 여자도 웃돌이 벗고 있고, 여신상을 여자가 목에 사일 거라고 여자가 이렇게 하면 머리 기르고 뭐 다 웃돌이는 다 벗고 있어요. 겨울에 어떻게 살아요? 그거 거짓말. 그거는 정치하지 않은 사학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쭉 박물관 다녀보면요, 돌삽, 돌보습 나와요. 고대인들이 여러분들보다 덩치 좋았다고 생각하세요? 600만 불의 사나이나 무슨 뭐 사스카치처럼 막 이런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그 사람들이 농사 왜 져요? 사냥하고 살면 되지. 농사를 지었다는 건 우리 정도의 몸을 가졌다는 건데, 그때 그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보고 돌삽 메고 삽질하라면 하겠습니까? 소도 안 할 겁니다. 돼지도 안 할 거예요. 그게 왜 돌삽이라는 것이 박물관에 있어서 고대인들이 이걸로 농사를 졌다고 하는 그런 게 돼 있는지 아닐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도 아니고 아마 나무로 했겠죠. 지금도 인도네시아 가면은 그 현지인들은 나무로 찍어서 핵경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왜 비파형 동검입니까? 그게 검입니까? 창입니까? 비파형 동검 요만하잖아요. 그럼 뒤에 따로 자루 끼울 수 있잖아요. 길게 꽂으면 창이지. 그게 검입니까? 창입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왜 비파형 동검이냐? 처음에 이거 발견한 일본 학자들이 모양은 비파처럼 생겼고, 일본 사람들은 니폰도 좋아하니까 양쪽 날개 같은 게 있으니까 검으로 붙인 것 뿐이죠. 근데 거기에 딱 사로잡혀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게 한국 사학계더라고요. 어떤 사람 지금 창이라고 그러는데 창과 검의 중간행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 근데 이걸 못 뒤집어요. 쭉 이렇게 만주 다니면서 보니까 뭐 그때 일본에 꽤 낭인이라고 하는 학자들을 이 흔적을 쭉 보면서 야, 이 친구들이 이렇게 봤구나. 그리고 이 친구들이 한번 결정해 놓으니까 이렇게 해석이 굳어져 가는구나. 꼼짝 못하고 가는구나 하면서 이걸 뒤집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보이는 게 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우선은